국민연금이 이 강제 가입 제도라서 어. 이게 거부감이 더 심하죠, 그죠? 만약에 강제 가입 제도가 아니고 임의로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는 이런 제도였다면 어땠을까요? 대부분 생각을 아무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 한두 푼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매달 최소 이제 다른 직장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무조건 나갈 텐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뭐 더 굴릴 자신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굳이 이제 30년 뒤, 40년 뒤 미리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생기는데, 그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그 액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아, 그거는 제가 학교 수업 때 어디서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마냥 또 졸진 않아서 좀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회사가 내고 반은 내가 내고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회사가 내주는 반은 회사가 내주는 건가요?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건가요? 사실 뭐 다 제 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예. 국민연금이 이 의무가입이 아니라고 하면 임의가입이 제도라고 하면은 많이 내진 않았을 거다 이런 그 대답을 하신 건데, 그럼 만약에 본인이 내가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하지 않고 다른 뭐 예를 들면은 펀드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면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액수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려운 계산이니까 제가 뭐 그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건 아닌데 대략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야지 비슷할 거라는 추측을 하시나요? 한 10%에서 15% 정도. 연 10%에서 15%? 예. 쉬운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러면은 1년에 10에서 10% 정도, 15% 정도 수익을 낼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자신이 없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게 낫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겠죠. 예. 우리나라가 3층 연금이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 밑에 요즘은 뭐 기초연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층 연금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1층. 그 다음에 2층에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하고 계시죠? 네네. 그죠? DC형이시죠? 네네. 네. 저랑 같은 그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어서 제가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의사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네. 뭐, 그 연말정산 받는 그런 연금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뭐, 가입하면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3층에서 4층 연금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뭐 즉시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층의 연금을 만들게 되면 이제 다층 연금, N층 연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재랑 연구원께서 이런 3층 연금 또는 이 다층 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 한 층의 연금보다 어떤 점이 더 낫구나 이런 거 깨달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더 유리하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솔직히 생각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젊은 세대 입장을 대변하자면 아마 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1000명 중에 1명 정도 되면 많은 거고요. 다 이제 99%는 이제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이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펀드, 뭐 주식 투자, 아니면 심하면 이제 뭐 부동산,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심이지, 다들 연금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 단계에 이제 어떤 수익을 크게 내보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돈이기 때문에 연금은 이제 내는 순간 이제 자기의 통제에서 벗어난 돈이 돼버리잖아요. 이 연금은 묶인 돈이죠, 그죠? 예.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네네. 뭐 이런 내용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장기로 굴리는 돈들이, 운영하는 돈들이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단기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펀드에서 단기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뭐 가끔가다 뭐 1년 만에 막 30% 이렇게 수익이 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수익이 났을 때 그러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할까요? 젊은 세대는? 일단은 재투자를 하거나 뭐 이제 소소한 뭐 소비를 좀 한다거나, 근데 대부분 목적은 일단은 집과 차를 마련하자.
이제 기본적인 가정의 경제적인 기초라고나 할까요? 이제 근데 자기가 소유한 집이 있고 또 차가 약간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기본적인 인식이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이 두 가지를 먼저 사지 않을까 합니다. 차도 사고, 그다음에 집도 사고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네네. 장기성, 연금 같이 이렇게 묶인 자산에 들어갈 돈이 별로 안 생기겠네요. 네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젊은 세대로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묶이는 것, 그리고 이런 국민연금 고갈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네네. 어떻게 하면 이게 해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받으시는 분들은 줄이기 싫으실 테고, 네. 지금 받는 입장에서는 고갈될 걸 염려하시고, 딜레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건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연금 뭐 그래도 뭐, 쪽에서 예. 관계자분 뭐 보고 있다면 뭐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일단 너무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나와서 그냥 뭐 홍보 잘 하시고 소통 창구 잘 여시고 인식 개선하게 이것저것 뭐 이벤트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많이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건 빨리 좀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이 줄긴 줄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 네. 고재래연금보다 한참 와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뭐 15년 후에 받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래연구한테 제가 한 번 더 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한번 드린다고 하면 지금 뭐 액수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받을 때 지금 준다고 하는 액수의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줄어 있을까요? 최소 5% 이상 줄어 있지 않을까? 50%? 5%요. 5%? 예, 최소. 최소. 예. 그럼 지금 100 준다 그랬으면 한 95 정도로 줄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줄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이거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예측이라는 거는 무의미하거든요. 이거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으니까. 예, 잘 굴리시길 바라야죠. 예. 예. 뭐 다행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있어서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금이 좋다는 걸 체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뭐 지금 인터뷰 결과에서도 보시면은 느끼셨겠지만 젊은 세대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데 연수익률로 아까 10에서 15% 정도 나야지 국민연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가입은 굉장히 꺼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돈이 묶이는 게 싫은 것. 이게 사람의 이제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묶이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선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역설로 얘기하면은 묶이는 돈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수익률이 커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젊은 세대는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본인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아까도 3층 연금, 다층 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젊을 때 빨리 이 연금 자산을 빨리 모아서 조금 더 편해지게 하려는 게 이제 저희들이 그 연금 투자 교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고재랑 연구원께서 그러면 이 젊은 세대의 사정을 변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연금 투자를 일찍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몇 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한데 일단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불안감이 가장 큰데 이제 그걸 잘 해소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분노는 없나요? 불안감과 분노가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노해봤자 이걸 이제 뭐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우회적인 복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뭘까요? 애를 덜 낳는 거죠.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근데 저출산은 이제 좀 이것도 큰 토픽이니까 나중에 이것도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막 뭐 복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낳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는 것이 많고 받는 것이 적어진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지출을 줄여야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게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러스트온 TV에서 그동안 영상에서도 뭐 자녀 리스크 이거 정말 감명 깊게 보신 분들 많은데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 리스크 가끔 댓글 중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자녀 리스크 있으면 아예 자녀를 안 낳는 게 좋다. 아예 리스크를 없애버려라.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약간 이거에 막 공감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좀 덜 낳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비용도 아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겪었던 그런 불공정이나 불합리함을 겪게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년에 실제로 0.92의 예. 그 합계 출산율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그 충격을 줬는데 올해는 더 떨어질 것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도 사실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세액공제를 받는다든지 인출하기 전까지 비과세라든지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내는 건 많아지고 액수가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는 개인연금보다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인데 오히려 이미 가입하는 자기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보다도 더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는데 이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돈이 달리면 뭐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도 천재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소득,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법이나 세법을 잘 모르지만 이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 대신에 이거를 뭐 수당 여러 개의 수당으로 쪼개고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받아서 이제 국민연금 납부분을 뭐 축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 동원돼서 아니면 이제 심하면 그냥 뭐 해외 국적을 취득한 뒤 그냥 여기서 이제 일 계속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연금 납부분을 줄이려는 시도도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도로 많이 줄이려고 하겠죠. 예. 네. 저희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뭐 추후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의가입이라든지 반납제도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유리한지 또는 뭐 일찍 받는 것, 늦게 받는 것 이런 거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그 임의가입 중에서 제일 최소한의 액수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사람은 자기 돈에 대해서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네. 제일 수익비가 높은 이 9만 원을 택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지금 고재랑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적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